116화 영숙님 리뷰 가볼게요. 이제 16기도 다음 주 방송분만 남아있어서 길고 길었던 방송도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16기를 보는 내내 화남, 분노, 짜증 등 여러 다채로운 감정의 연속에서 많은 피로감을 느꼈을 거라 봅니다. 여러 빌런들 중 특히 영숙님의 특이한 말본새와 행동들에 화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으실 거라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저께 상철님과 만나서 압구정동에서 라이브 방송을 잠시 한 것 같은데요. 실시간 시청자가 무려 5,000명이 넘는 것 같던데 일단 화제성 인물로 대중들의 시선 끌기에는 충분히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5,000명 중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영숙님의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 영숙님 관련 2개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예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번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전 제 영상들에 조금은 더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영숙님에게 있어서 미국의 의미는 단순 선진국으로 이민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일궈놓은 본인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영숙이라는 인물이 생각하는 내 나와바리, 내 영역 안에 있는 나에게 익숙한 관리 품목들, 즉 나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줄 나의 연결고리를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건 영숙님이 살아온 32년 인생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하는데요. 영숙님 같이 고집 세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고 주변 환경들을 본인의 영역 안에서 컨트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변화 또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를 극히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익숙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의 변화가 나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건 나의 통제력 안에 있으며 그로 인해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숙님에게 있어서 한국을 떠난다는 건 이때까지 본인이 만들어온 자기만의 세상을 포기해야 하는 두려움이 분명 있다고 보거든요. 116화에서도 영숙님이 상철님에게 한국을 못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포기 못한다. 본인의 모든 것을 두고 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영숙님 커리어는 무용시간 강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 쇼핑몰이 대표적이죠. 미국에 가게 된다면 무용시간 강사는 포기해야겠지만 쇼핑몰은 미국에서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럼 단순 무용시간 강사와 미국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삶인지는 아마 그 대답은 영숙님 본인만 알겠죠? 그 선택에 있어서 물론 상철님의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참고로 경제적인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그것만 놓고 보면 상철님의 연봉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자, 그럼 이번 편 영숙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영자님과 더불어 영숙님, 상철님의 주사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죠. 아마 상철님한테서 학을 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초반 돗자리 데이트에서 영숙님의 행동 패턴을 보면요. 참 말과 행동이 이중적이죠. 데이트 후 인터뷰에서는 상철님과 영자님 두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는 하지만 데이트 내내 영숙님이 보여준 행동들은 참 얄밉고 얍삽하죠. 두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그 말은 그냥 그런 거죠. 두 사람 대화할 때 다 듣고 있으면서 애써 안 듣는 척하면서 혼자 먼 산 바라보거나 스트레칭한 행동들. 하지만 두 사람 대화 중간에 계속 끼어들면서 상철님 디스하는 말을 영자님한테 하는데 과연 정말 두 사람을 위한 자리 만들어주려고 노력한 사람이 맞나 싶은 거죠. 그렇다고 질투심 때문에 그랬다고는 또 말하긴 싫겠죠.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니 아닌 척 해야겠죠? 아마도 이런 영숙의 이중적인 말과 행동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영숙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상황마다 맞춤식으로 해석법을 달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전 봅니다. 무조건 이거다,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딱 꼬집어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미국 가는 문제 그리고 현재 두 사람 사이에 들어온 영자를 바라보는 영숙의 태도도 보면 시간별, 상황별로 영숙님의 진심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식 해석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 영숙님이 상철님에게 발레를 보여주는 장면 있죠? 그 부분 한번 가볼게요.
2대1 데이트를 마치고 와서 영숙님이 발레복을 안에 입고 외출복으로 차려입죠. 어제 상철님이 영숙님에게 발레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시작점은 상철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뒤 공용 거실에서 상철님과 용자님이 대화하는 주변을 계속 눈치 보며 서성이는데 막 나서서 상철님에게 발레 보여주겠다 이렇게는 또 말 못하겠죠. 영자님 포함해서 이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줄곧 본인이 상철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해왔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 먼저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 계속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몰래 타이밍만 재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보면 영숙님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에 못 간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상철님에 대한 이성적 호감도 상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미국이라는 부분 그리고 상철의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앞으로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지 예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철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내 것으로 품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 2대1 돗자리 데이트 때도 그렇고 이어지는 영숙님의 여러 모습들에서 이중적이면서도 위선적인 행태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영숙님이 계속 같은 말 하죠. 미국에 갈 수 있는 여자를 구하는 게 낫다. 나 미국 가서 살림하는 여자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너도 한국에 와서 살지 못하는 걸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고 이미 제 지난 영상들에서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언급했던 부분들이라 결론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영숙님의 이 말들은 찐 진심인 겁니다. 미국 가고 싶은데 또는 미국 가서 살림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말만 괜히 반대로 저렇게 말한다. 이게 아니란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 부연 설명드리면 나의 통제하에 있는 내 주변 환경들의 변화는 예측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나의 행동 방향을 상황별로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러 변수들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본인도 현재로선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 머릿속에 예상하고 있는 본인의 행동에 대한 플랜, 즉 계획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상철님이 지금 아무리 이런저런 가머니설을 쏟아내고 굳은 맹세와 약속을 한다 해도 모두 다 미국이라는 땅 안에서는 불확실한 변수 투성이라는 겁니다. 영숙님의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요. 허투루 하는 행동들은 잘 없어요. 어떤 반경 안에서 움직일 때는 계획되거나 또는 계산된 행동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보면 정말 세상 피곤하게 산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본인에게는 그게 일상이고 그렇게 해야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얍삽하고 영민한 사람들이 많죠. 굳이 똑똑하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전 직장 생활할 때 영숙과 비슷한 동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말투, 행동, 몸짓 모든 면에서 싱크로율 90% 이상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와 만나서 몰래 대화할 때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말할지 모르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정해서 대화를 할 때는요. 항상 이유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잡담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커피타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항상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됨 속에 설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였는데 전 그런 쎄함을 영숙이라는 사람한테서 똑같이 느꼈었거든요. 영숙님이 몰래 눈치 보다 지쳐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영호님 방에 가서 자고 있는 영호님을 깨우죠. 여기서 영호님을 깨우는 과정이나 그리고 본인보다 4살이나 많은 영호님을 향해서 하는 말본새나 싸가지 없는 말투 이런 건 이제 영숙이라는 사람의 일상이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자, 그럼 이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보면요. 공용 거실에서 입에 아이스크림 물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번쩍 생각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지금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철한테 가서 발레 이야기 하기 힘드니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세상 제일 만만하고 오빠지만 동생같이 말 까는 용호라는 인물이고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밖에서 발레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영숙님은 한 20살 이상 차이 나야 제대로 윗사람 대접이나 해줄까요? 그리고 춤출 때 음악 설정도 보면요. 애틋한 연인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하는 것 같은데 영숙이라는 사람이 그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데 사실 감정이입 1도 안 되더라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16기 처음부터 영숙이라는 사람을 다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공감 제로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 중에 그냥 혼자 하기 뻘쭘하니 용어 불러내서 그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춤추고 싶은 거 아니겠냐라고 반박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 영숙님이
그냥 상처 없는 그 자리에서 발레만 하고 싶었을까요? 전 그 뒷수도 다 내다보고 영숙님은 행동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설령 상철님이 지금 못 보더라도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영호님을 통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후에 상철님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행여나 상철님이 2층 창밖을 통해서 본인이 발레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라도 한다면 이라는 일말의 기대감 속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숙님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삐뚤어졌는진 몰라도 영숙님은 그냥 거기서 머물 인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마도 영숙님은 방송 후 본인의 쇼핑몰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또는 무용 강사로서의 더 발전된 행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또는 인플루언서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뭐든 간에 방송 후 본인 커리어를 위한 홍보용으로 무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방송에 실려 내보낸 부분이 크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그저께만 해도 압구정에서 라이브 방송 켜고 본인의 팬심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나 전 5,000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더라고요. 영숙님이 아무리 방송을 의식하지 않고 방송에 임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쇼핑몰이라는 운영에 대한 직업의식은 방송과는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더욱이 본인이 직접 모델까지 하고 있다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화장, 액세서리는 곧 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필수 간판과도 같은 좋은 소재거리라는 거죠. 이런 좋은 기회를 영숙님 같이 그렇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놓칠 리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발레의 시작은 상철님 때문에 동기부여한 거는 맞지만 그 결과는 용호님을 불러다 놓고 이미지 메이킹과 홍보용으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